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2021학년도 수능이 곧 시작됩니다. 코로나19 여파 속에 수험생과 학부모, 교육당국 모두 긴장하고 있는데요. 시험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조희원 기자,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수능 시험장인 여수고등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수능 당일 현장 취재를 나온 게 올해로 3년째인데요. 매년 교문 앞은 수능 응원 열기로 뜨거웠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우려 때문에 응원이 전면 금지되면서 예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험생들의 입실 절차도 달라졌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한 채로 이렇게 손소독을 하고 발열 체크를 해야지만 시험장에 입실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체온이 37.5도보다 높게 나올 경우에는요,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 2차 측정 장소에서 증상을 재확인하게 됩니다. 기침이나 발열 등의 증상이 계속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험장 입실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험생 여러분들은 이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여수고등학교에는 오늘 먼 곳에서 온 손님이 도착했는데요. 바로 장서궁 전라남도 교육감입니다. 잠시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예. 시험을 보다가 만약에 증상이 나타나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수험장에 들어설 때 일단 발열 체크해가지고 이상이 있으면은 수험장 내에 마련된 별도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르고요. 시험 보다가도 이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곧바로 별도 시험실로 가고요. 증상이 심각하다라고 판단될 때는 곧바로 119로 이송해서 병원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러면은 카메라 보시고 오늘 수험생분들에게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전남 수험생 여러분, 안전하게 시험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시험장 마련했습니다. 실력을 마음껏 발휘해 주시고요. 행운도 함께 할 겁니다. 우리 전남 수험생 수능 대박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능을 보는 수험생들은 8시 10분까지 입시를 완료해야지 시험을 볼 수 있으니까요. 아직 출발하지 않은 분들은 서두르셔야겠습니다. 제2외국어를 선택하지 않은 학생들은 오후 4시 반쯤 모든 시험을 끝마치게 되는데요. 교육당국은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수험생들에게 방역수칙을 지켜주고 불필요한 만남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능 시험장인 여수고등학교에서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한편 수능 당일인 오늘 전남 지역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 2명은 순천과 강진의료원에 마련된 병상시험장에서 수능에 응시합니다. 또 자가격리자로 분류된 수험생들은 여수와 순천, 목포 등에 마련된 별도의 시험장 7곳에서 시험을 볼 예정입니다. 수능 시험장이 없는 섬 지역 학생들은 육지로 미리 나와서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김한수 기자가 수험생들과 동행했습니다. 서둘러 학교 기숙사를 나온 고민영 학생은 여객선이 도착하기 1시간 전 부두에 도착했습니다. 수시 전형에 응시한 상태지만 수능이 주는 부담감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긴장감을 달래주는 건 역시 친구들. 지금 수능 시험장이 목포라서 친구들이랑 배를 타러 기다리고 있습니다. 2,900여 명 주민이 모여 사는 이 섬마을에서 올해 수능을 치르는 학생은 모두 16명. 코로나19 여파로 육지의 학교처럼 수능 일주일 전부터 모두 집에 머물렀고 선생님들과 온라인으로 막바지 수능을 준비했습니다. 자가진단 앱을 통하여서 학생들 스스로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있고요. 정규 시간표에 준하는 수업 시간을 원격으로 운영함으로써 하루 전 섬집을 떠나온 수험생들은 인솔 선생님의 지도 아래 무태 친척집 등에서 수능 시험장으로 향합니다. 수능을 보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이제 기도하면서 열심히 한번 수능을 치러 보겠습니다. 올해 수능 시험장이 없어 육지로 나와 시험을 치르는 전남 섬 지역 수험생은 7개 학교에 152명. 교육당국은 체류비 지원과 함께 안전한 수능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신경 써줄 것을 해당 학교에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순천시가 광주와 전주에 이어 인구수로 호남 3대 도시에 등극했습니다. 11월 말 기준 인구수로 전북 익산보다 다소 많은 건데요. 이 흐름이 지속될지 관건입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순천의 대표적인 신도시민 신대지구. 3만 2천여 명이 입주한 인구 밀집 지역입니다. 구례군의 인구가 2만 5천여 명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군 단위 인구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순천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익산시를 추월해 광주, 전주에 이어 호남 3대 도시가 됐습니다. 지난달 30일 기준 순천시 인구는 28만 2,618명, 28만 2,582명에 익산시보다 36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천시는 교통중심지인 지리적 기반 위에서 생태도시 정주 여건을 조성해 인구가 증가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30만 자족도시로 갈 수 있는 전환점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30만 자족도시를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30만에 걸맞는 그런 정책들을 앞으로 계속 추진해서 도시 브랜드도 높이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인구 정책을 스스로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인구수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지가 변수입니다. 인근 여수시와 광양시의 인구수가 해마다 연말연초를 기점으로 들쭉날쭉 증감하기 때문입니다. 인구 빼가기가 광양만권의 해묵은 과제로 남아있는 만큼 자연스러운 인구 증가를 유도하는 중장기적인 정책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생활권으로 굉장히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잖아요. 서로 이렇게 상생할 수 있도록 서로 역할 분담을 하면서 동반 성장하는 그런 노력을 함께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순천시의 호남 3대 도시 등급, 순천형 생태경제 프로젝트 추진으로 지속 가능한 중장기 인구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앞으로 관건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얼마 전 여수의 한 어촌계와 건설업체가 서로 짜고 국가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검찰 수사 지시를 받은 경찰이 사건을 조사한 결과 혐의를 확인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조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수시 화정면 계도에 설치된 해상 펜션입니다. 이 마을 어촌계는 지자체로부터 도서종합개발 민간 자본보조사업 보조금 5억 원을 받아 이 펜션을 지었습니다. 여수시의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르면 어촌계가 보조사업에 선정되려면 2억여 원의 자부담금을 우선 예치해야 했지만 해당 어촌계는 선정 당일까지 자부담금을 마련하지 않았는데도 이례적으로 여수시의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심지어 이 자부담금마저 수의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받은 정황이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MBC가 입수한 업체 대표 A씨와 지인의 통화 내용 중 일부분입니다. 업체 대표 A씨가 어촌계의 자부담금을 대납하면서 지인 명의의 차명 계좌를 이용한 정황이 드러납니다. 나도 입금할 수 없고 그래서 행위하고 다른 사람부터 해보고 그랬거든. 그래서 이제 말이 미리 맞춰놔야지 뭐 되게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빌려줬어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다고 뭐 노천 뒤에 해결을 줘서 받았다 그러면 될 거 아닌가. 이와 같은 내용의 통화 녹취를 10여 건 확보해 조사한 경찰은 어촌계장과 업체 대표 A씨에게 사기와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난 10월 취재 당시 여수시는 수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하는 등 추가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회수 조치만 내릴 게 아니라 애당초 자격이 없는 어촌계가 어떻게 국고보조금 사업을 따낼 수 있었는지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전라남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시행합니다. 전남도는 정부가 지정한 일반 관리시설 가운데 영화관과 목욕탕, 학원 등 9곳에서 음식물 섭취 금지를 권고하기로 했다며 각 지자체와 합동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순천과 광양에서는 목욕탕과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지역 감염 확진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권오봉 여수시장이 시민단체가 요구하고 있는 여수시 자체 재난지원금에 대해 현재로서는 지급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권 시장은 어제 시정 현안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대비 50% 수준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국가산단 대규모 투자로 경제 활력을 유지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전 시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권 시장은 다만 산단 투자가 종료되는 내년 상반기까지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지속되고 국가나 광역지자체의 추가 지원이 없는 경우 시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육부가 매년 사립대학들을 감사하고 있지만 고발 조치까지는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은 교육부가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광주 전남 지역 25개 사립대학을 상대로 감사를 실시해 모두 249건의 법령 위반 사례를 적발했지만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를 한 건 21건뿐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체는 또 현재로서는 사립학교가 재무회계 규칙을 위반할 경우 처벌할 근거 규정이 없다며 횡령과 배임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부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 10년 동안 전남 동부 지역에서는 순천 청암대학교가 33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고 제1대학교 31건, 한려대학교가 20건, 광양보건대학교 12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전남 테크노파크 유동국 원장의 임기 연장을 둘러싸고 노조와 원장 사이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전국 공공연구노조 전남 테크노파크 조합은 유 원장이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업무 수행 명목으로 예산을 지나치게 지출하는 등 회사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합은 또 국민권익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기부가 유 원장의 임기 연장을 승인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동국 원장은 노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권익위 조사에서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포스코가 지난달 24일 발생한 광양제철소 산소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특별 대책을 내놨습니다.